오늘은 휴가입니다. 주말 내내 두통으로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운동 부족과 스트레스가 원인인 것 같아서 일어나자마자 운동을 하러 나왔습니다. 조금 걷다가 배고파서 스타벅스에 왔어요. 평소 같으면 싼 걸 골랐을 텐데 아파서 서러운 마음에 맛있어 보이는 걸 골랐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머리가 아프네요. 주말 내내 머리가 아프고 속이 울렁거려서 죽이나 음료만 마셨습니다. 원래는 이런 작은 빵 정도야 3분 컷이지만 혹시 또 속이 안 좋을까봐 아주 꼭꼭 씹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평일 낮에 노니까 괜히 기분이 좋네요. 혹시 머리에 문제가 있을까봐 대학병원 예약을 하려고 했는데 당일 접수는 한참 기다려야 한다고 해서 일단 대학병원으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입구에서 절차가 더 복잡해졌습니다. QR코드 같은 걸로 설문조사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입구에서 입장 절차를 마치면 팔에 빨간색 스티커를 붙여줬습니다. 사람 별로 없네 하고 좋아했는데 아직 진료 시간 전이었습니다. 유튜브 보면서 기다리면 되지만 배터리가 30%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아껴보기로 했습니다. 생각보다는 빨리 40분 정도 만에 제 순서가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일 적게 하고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기는 한데 그게 잘 안 되네요. 늘 먹던 두통약도 처방해 주셨습니다. 약국에 와서 약을 받자마자 바로 하나를 먹었습니다. 다른 두통약은 잘 안 드는데 이건 신기하게 잘 듣는 편입니다. 90알을 받았는데요. 90번의 두통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두통 자주 있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왠지 두통이 시작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약이 없으면 엄청 불안합니다. 집까지는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최단거리, 큰 길 우선, 편안한 길 중에서 편안한 길을 골랐습니다. 보통 최단거리 마인드로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편안한 길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분명 편안한 길이라고 했는데 시작하자마자 오르막과 계단이 나왔습니다. 저기 넘어가면 편안한 길인 것 같습니다. 이태원을 지나서 오는데 거리가 한산했습니다. 이태원 상권이 망했다고 하더니 진짜인가 보네요. 저라도 가끔 와서 뭐 좀 사먹고 해야겠습니다. 병원에서 붙여준 스티커를 계속 붙이고 왔습니다. 해가 너무 뜨거워서 중간쯤에서 버스를 탔습니다. 장을 보려고 시장에서 내렸는데 배터리가 부족해서 삼성페이를 쓸 수 없었습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가끔은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집에 먹을 게 없는데 다시 시장에 가기는 귀찮아서 먹다 남은 첵스를 먹었습니다. 약을 먹었더니 머리는 조금 덜 아픈 것 같습니다. 첵스를 먹고 조금 쉬기로 했습니다. 주호민 씨는 보다 보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법륜스님 유튜브와 함께 마음이 혼탁할 때 자주 보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누가 제 방 현관 옆에 먹던 떡을 두었습니다. 크게 신경 쓰이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여기에 온 건지 궁금했습니다. 누가 먹다 남긴 걸까 해서 그냥 두기로 했습니다. 아직 딱딱하지 않은 걸로 보아 근처에 있습니다. 첵스 때문인지 속이 또 안 좋습니다. 좀 상쾌해지고 싶어서 공원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책을 읽고 집에 오는 길에 고양이들에게 간식을 줬습니다. 제가 키우는 건 아닙니다. 못 보던 사이에 새끼가 생겼습니다. 뭐 때문에 빡친 건지 털을 한껏 세우고 있습니다. 빡친 새끼 고양이를 뒤로하고 저는 대장 고양이와 놀아주기로 했습니다. 고양이가 원래 4마리 정도였던 것 같은데 지금은 7마리가 되었습니다. 주변에 사료 챙겨주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녁에는 죽을 먹었습니다. 속이 안 좋아지니까 다시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딱히 장염이나 위염은 아닌 것 같은데 왜 자꾸 속이랑 머리가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고된 하루였네요. 내일 아침에는 머리가 맑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이 맑아도 머리가 흐리면 세상이 전부 흐리게 보입니다. 과일이랑 계란, 방울토마토를 시켰습니다. 좀 잘 챙겨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두통은 떠나간 것 같습니다.
숟가락으로 조금 퍼먹다가 나머지는 통에 넣어두기로 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니 오후에 또 두통이 밀려왔습니다. 혹시 머리에 문제가 생긴 걸까? 저번에 올린 브이로그가 마지막 브이로그가 되는 걸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오후에 내과에 가서 진료를 또 받았습니다. 내과에 갔다가 잠시 정신과에 왔습니다. 진료비가 비싸서 다른 정신과에서 싸게 다른 약을 처방받았는데 요 며칠 너무 힘들어서 그러지 말아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원래 다니던 정신과에 다시 왔습니다. 보통은 인사이드 아웃을 틀어주는데 오늘은 미녀와 야수입니다. 야수는 결국 왕자가 됩니다. 아주 더러운 결말입니다. 약이 다시 많아졌습니다. 친구한테 1000만원 받을 게 있는데 자꾸 연락을 안 받아서 마음고생하다가 약을 먹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요즘도 전화를 잘 안 받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국번 없이 110번 유자씨는 아이패드를 샀습니다. 아직 케이스가 안 왔다고 아이패드를 수건에 싸왔네요. 소중한 아이패드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조금 건강하게 저녁을 먹어야겠다 싶어서 돼지불백을 먹었습니다. 간장을 생각했는데 고추장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제육볶음 아닌가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뒷다리살을 쓰는지 고기가 조금 질겼습니다. 가격이 저렴해서 그냥 조용히 먹었습니다. 없어지면 제가 가져간 줄 아세요? 안 없어질 거예요. 내 손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거든요. 아이패드를 지른 유자씨는 어느 때보다 신이 나 보였습니다. 유자씨 아이패드를 잠깐 빌려서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지금은 주호민님을 그리고 있는 중입니다. 뭐야? 하고 이제 치즈 늘어나는 거죠. 아 이런 병맛 그림 좋아. 떡볶이에서 약간 맞아. 하루가 지났는데도 떡은 아직 주인이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까먹은 것 같습니다. 찾고 있으면 큰일인데 너무 걱정이네요. 출근해서 두유 라떼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예전에 약콩 두유에서 보내준 두유가 엄청 많은데 요즘에는 오트밀을 안 먹으니까 두유가 줄지를 않습니다. 한 장씩 싸먹기 귀찮아서 다 넣어서 비벼 먹기로 했습니다. 죽이 좀 심심했는데 김을 넣으니까 짭짤해서 더 맛있어졌습니다. 다행히 두통이랑 울렁거림은 좀 없어진 것 같습니다. 무슨 감기도 아니고 두통이 살씩 가는지 모르겠네요. 냉동 오리고기를 맛없게 먹는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해동 안 한 상태로 물을 넣고 같이 볶아주면 정말 질기고 맛이 없어집니다. 오늘 점심은 에그드랍입니다. 얼마 전부터 해보고 싶었던 건데 에그드랍 2개 먹기입니다. 일종의 부자 체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에그드랍은 2개를 먹어도 맛있었어요. 참새들이 많길래 빵을 조금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오전에는 구독자분들에게 발송할 책 포장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얼음공장님 인터뷰를 하고 책을 보내주셔서 이벤트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독자분들이 이 책을 읽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준다는 건 꽤 보람찬 일입니다. 오늘은 유자씨와 1주년이 되는 날이에요. 둘 다 먹는 걸 좋아해서 늘 맛있는 걸 먹지만 오늘은 조금 더 맛있는 걸 먹었습니다. 저는 3년 전에 뇌하수체 종양이 터져서 수술을 했습니다. 뇌하수체는 뇌 속에 있는 호르몬을 담당하는 기관이에요. 수술을 기다리면서 며칠 동안 병원에 누워 있었는데 갑자기 한쪽 눈이 돌아가서 잘 안 보이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는 수술을 하러 끌려갔고 수술은 적당히 잘 끝났지만 뇌하수체의 거의 대부분이 잘려 나갔습니다. 호르몬을 만드는 기관이 거의 사라진 덕분에 가끔 제멋대로 우울해지기도 하고 갑자기 피곤해지기도 하는 몸뚱아리랑 함께 살아갔습니다. 내 한 몸도 제대로 책임지지 못하는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제 내 인생에 더 이상의 연애도 결혼도 없겠구나 싶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솔로였던 제가 6년 만에 누구를 만나 1년이나 연애를 하고 결혼을 꿈꾸고 있는 지금 기분이 참 이상합니다. 바라는 게 있다면 뇌하수체가 온전했을 때로 돌아가 유자씨를 찾아가서 좀 더 건강한 상태로 함께 하고 싶습니다. 제가 미래에서 왔다고 하면 과연 믿어줄까요?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모두 다 건강하시고 스트레스 적은 한 주 되세요. 감사합니다.